김포공항의 유리병 너머 민재는 얼굴을 마주쳤다. 사람도 새도 아닌 것. 반짝이는 날개 끝 근처에 붙어있던 그림자가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그 순간 머릿속에 한 문장이 또렷해졌다. 오늘 타면 안 된다. 밤 10시 40분 마지막 비행편. 할머니 김순애 70일와 손자 민재 16는 게이트 줄에 섰다. 내일 아침 병원 검사를 마치려면 이 비행기를 타야만 했다. 민재의 손바닥엔 땀이 배어 있었다. 이유를 말하기 전에 몸이 먼저 알아챘다. 할머니, 오늘은 타면 안 될 것 같아요. 할머니는 놀라지 않았다. 천천히 가방에서 묵주를 꺼내 손에 감았다. 괜찮다, 민재야. 겁은 믿음으로 덮는 거다. 마음을 고르게 하고 기도하자. 탑승 안내가 이어지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이 울음과 하품소리, 휴대전화 진동이 뒤섞인 평범한 소음 속에서 민재의 귀에만 났고 차가운 숨소리가 스며들었다. 어디서 나는지 모를 속삭임이 어딘가에서 흘러와 귀끝을 스쳤다. 단어는 분간되지 않았지만 의도는 차가웠다. 그는 고개를 들어 사람들의 어깨 부근을 훑어보았다. 통로 쪽에 선 몇몇의 어깨에 검붉은 얼룩이 거미줄처럼 얇게 걸쳐져 있었다. 상처는 아니었다. 그러나 무게가 있었고 내려앉아 있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성호를 그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오늘 이 길에 함께해 주세요. 민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조심히 말할게요. 소리 지르지 않고 무섭게 하지 않겠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손등을 가볍게 감싸 쥐었다. 그래, 우리는 호들갑 대신 기도를 고른다. 필요한 건 조용한 용기다. 차례가 되어 보딩 패스가 스캔되었다. 브릿지의 공기는 한결 차가웠다. 민재는 무의식적으로 어깨를 웅크렸다. 창 너머 어둠과 빛이 만나는 선에서 길고 얇은 그림자 하나가 기체 쪽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할머니, 그것도 탄다. 할머니는 묵주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래도 괜찮다. 빛도 같이 타니까. 기내문이 열려 있었고 승무원이 환하게 인사했다. 두 사람은 고개 숙여 인사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때 좌측 전방 17웨이 표식이 보이는 자리 근처에서 공기가 물결처럼 울렁이며 살짝 꺼지는 느낌이 스쳤다. 아무도 앉지 않은 자리였지만 누군가 이미 먼저 앉아있는 듯한 빈자리에 무게가 있었다. 민재는 소리 내지 않았다. 대신 아주 낮게 중얼거렸다. 오늘은 쉽게 보내주지 않을 거예요. 그는 할머니와 눈을 맞췄다. 두 사람의 눈동자에 같은 약속이 비쳤다. 소라는 만들지 않는다. 기도와 조심으로 필요한 말만 제때 한다. 통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며 민재는 또 한 번 어깨를 스치는 찬 기운을 느꼈다. 그때 창가 바깥 날개 끝의 경계에서 무언가가 잠깐 단 한 번 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민재는 숨을 멈추었다가 아주 천천히 말했다. 팠다. 하지만 우리는 탄다. 좌석 번호는 17열. 창가 17A는 비어 있었다. 그런데 빈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막 앉았다. 일어선 사람처럼 천의 자국이 남아있는 것처럼 공기가 눌려 있었다. 민재는 창 쪽 시선이 자꾸 끌렸지만 자리를 바꾸자는 말은 꺼내지 않았다. 할머니가 가운데 17B, 민재가 통로 17채에 앉았다. 서로 손등을 한 번 더 맞잡았다. 검사는 꼭 내일 아침에 받아야 해.
2달을 기다렸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래도 무섭다면 지금이라도 내릴까니요. 우리가 호들갑 떨 일은 아니에요. 대신 제가 잘 보고 조심히 말할게요. 머리 위 수납장이 닫히고 안전벨트 사인이 켜졌다. 승무원이 미소 지으며 시범을 보이는 동안 민재의 귀 끝에 낮은 바람결 같은 소리가 스몄다. 안내방송의 문장 사이사이에 다른 무언가의 호흡이 끼어드는 느낌이었다. 사람들의 어깨 라인을 훑자 몇몇의 어깨에 얇은 그을림 같은 검붉은 얼룩이 겹쳐 보였다. 아픈 자국이라기보다는 힘을 빼앗기는 그늘이었다. 할머니는 묵주를 꺼내 첫 알을 손끝에서 넘겼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작은 속삭임이 민재의 호흡을 안정시켰다. 할머니가 2번째, 3번째 알을 넘길 때마다 민재가 느끼던 창의가 한 겹씩 물러나는 듯 했다. 그러나 창가 쪽 17화예의 공기는 여전히 얇고 차가웠다. 창문 밖 날개 부근의 공기층이 물결치듯 일렁이며 어떤 존재가 자리를 바꾸는 듯 흔들렸다. 뒷좌석에서 아기가 잠깐 울음을 터뜨렸다가 금세 잦아들었다. 앞쪽 통로에는 출장 온 듯한 남자가 노트북을 닫고 눈을 비볐다. 모두가 지친 하루의 끝을 지나고 있을 뿐이었다. 그 평범함 속에서 민재만이 비범한 무게를 감지하고 있었다. 그는 할머니 쪽으로 몸을 조금 기울였다. 17레이에는 아무도 없어야 하는데 있어요. 말 그대로는 아니고 눌림이 느껴져요. 할머니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더 또렷하게 기도하자. 우리는 소란 대신 평화를 고르는 거야. 네, 비행기가 천천히 밀려나가며 활주로로 향했다. 객실 바닥이 낮게 떨릴 때마다 17레이의 차가운 공기가 미세하게 수축했다. 민재는 눈을 감고 24번 고르게 들이마셨다. 들숨마다 가슴 한가운데에 겨울 공기 같은 서늘함이 내려앉았고 날숨마다 그 서늘함이 얇아졌다. 할머니의 손끝에서 묵주알이 또각또각 규칙적으로 넘어갔다. 안내방송이 끝나갈 즈음 조명이 한 칸 아주 잠깐 흔들렸다가 안정됐다. 바로 그 순간 민재는 오열 통로 좌석 쪽에서 얇은 그림자가 일어나 8열 쪽으로 미끄러져 가는 것을 보았다. 사람의 걸음이 아니었다. 공기만 움직였지만 누군가가 지나간 것처럼 주변 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가까워지고 있어요. 민재가 낮게 말했다. 할머니는 묵주를 쥔 손을 조금 더 단단히 했다. 빛이 더 가까이 오도록 우리가 불러드리자.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2 사람이 거의 같은 속도로 이어서 속삭였다. 기도는 주문이 아니었고 주문처럼 다급하지도 않았다. 그저 불안보다 깊은 호흡을 놓는 일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조심성 있게 등을 펴는 일이었다. 민재는 생각을 정리했다. 내릴 생각은 접었다. 대신 해야 할 일을 정했다. 필요 이상을 말하지 않을 것, 두려움을 퍼뜨리지 않을 것. 그러나 필요한 때에는 분명하게 알릴 것. 조용한 용기란 그런 것이라고 방금 전 스스로에게 다시 약속했다. 비행기가 활주로 가장자리에 들어섰다. 안전벨트를 만지던 그의 손가락이 잠깐 멈췄다. 왼편 창에 고여있던 밤이 얇아지며 항로등이 직선으로 이어졌다. 그 직선 위를 타고 17A의 빈자리에서 한기가 옅어졌다가 이번에는 머리 위 송풍구 쪽으로 퍼져 올라갔다. 송풍구에서 내려오는 바람은 공장 냄새 같은 냉기가 아니라
비에 젖은 오래된 섬유 냄새에 비슷한 것이었다. 비행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냄새였다. 민재는 고개를 살짝 들어 객실 전방을 바라봤다. 승무원 한 명이 마지막 점검을 마치고 통로 끝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가 지나치자 17의 옆 공기 울렁임이 승무원의 그림자와 잠깐 겹쳤다가 흩어졌다. 그 짧은 겹침에서 민재는 한 가지를 확신했다. 말해야 한다. 하지만 단 한 사람에게만 가장 조용하고 정확한 말로 할머니가 물었다. 결정했니 네? 지금이 맞는 때인 것 같아요. 겁을 퍼뜨리지 않게 제가 본 것만 말할게요. 잘했어.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야. 민재는 손을 들어 좌석 위에 버튼 위치를 확인했다. 창밖 날개 끝의 경계가 한 번 반짝이고 객실 앞쪽에서 짧은 신호음이 울렸다. 그는 마지막으로 17A의 빈자리를 바라봤다.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 한숨을 끊는 듯한 미세한 움직임이 스쳤다. 그 한숨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민재의 손끝이 버튼에 닿았다. 실례합니다. 낮고 또렷한 목소리가 입술을 떠났다. 버튼이 눌리며 조그마한 불빛이 켜졌다. 승무원이 고개를 돌렸다. 민재는 호흡을 가다듬었다. 다음 문장은 짧고 분명해야 했다. 콜버튼 불빛이 켜지자 승무원이 다가왔다. 또렷한 눈빛의 젊은 여자였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민재는 목소리를 낮췄다.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고요. 저는 때때로 이상한 기운을 봅니다. 지금 힙칠리의 근처 공기가 무겁습니다. 혹시 이 구역만 한번 더 조용히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소란을 만들 생각은 없습니다. 승무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려줘서 고마워요. 좌석과 수납장 안전벨트 상태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남기고 통로를 따라 걸었다. 보딩백을 정리해주고 수납장의 문을 한 번씩 눌러보고 독서등과 벨트를 살폈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실칠외의 주변의 공기가 살짝 뒤흔들렸다가 가라앉았다.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니, 네? 지금은요. 필요할 때만 말하겠습니다. 비행기는 활주로를 향해 움직였다. 객실 조명이 한 단계 낮아지고 엔진음이 깊어졌다. 안내 방송이 끝나자 승무원은 다시 왔다. 점검 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민재가 고개를 숙였다. 기체가 활주로 끝에 멈추더니 곧 길게 달리기 시작했다. 좌석 등받이가 떨렸고 몸이 뒤로 눌렸다. 민재는 창밖 날개 끝을 보았다. 검은 밤 위로 항로등이 줄지어 미끄러졌다. 그 순간 17A의 독서등이 아주 잠깐 켜졌다가 스스로 꺼졌다. 누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민재는 숨을 고르게 했다. 할머니의 손끝에서 묵주알이 부드럽게 넘어갔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두 사람의 속삭임이 엔진음 사이로 스며들었다. 주문처럼 다급하지 않은 기도였다. 불안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곧게 세우는 호흡이었다. 바퀴가 땅을 떴다. 도시의 불빛이 창 밑으로 사라지고 기체는 구름 쪽으로 기울었다. 그때 힙17와 위의 송풍구에서 차가운 바람이 한 줌 내려왔다. 비행기의 냉기가 아니었다. 비에 젖은 오래된 천 같은 냄새가 섞여 있었다. 민재의 팔에 소름이 돋았다. 뒤쪽에서 아기가 짧게 칭얼거렸다가 잠잠해졌다. 앞줄의 남자는 눈을 감고 머리를 기대었다. 객실은 평온해 보였고
그 평원 위를 얇은 그림자 하나가 미끄러지듯 지나갔다. 사람의 걸음이 아닌 소리만 낮추고 지나가는 움직임이었다. 그 그림자가 힐칠 외의 빈자리에서 잠깐 멈췄다가 통로 쪽으로 길게 늘어지며 퍼졌다. 민재는 고개를 돌려 승무원을 찾았다. 그녀도 무언가를 느낀 듯 조용히 통로를 한 번 더 훑어보았다. 시선을 마주치자 그녀가 입술만 움직였다. 괜찮아요. 그 말은 문제없음, 이 아니라 당황하지 말자에 가까웠다. 민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기류가 살짝 거칠어졌다. 좌석 상단에서 벨트 사인이 다시 켜졌다. 객실 조명이 반톤 어두워지고 컵받침이 아주 가볍게 떨렸다. 그 순간 낮고 거친 두 음절이 민재의 귀끝을 스쳤다. 말인지 바람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소리였다. 단지 돌아가 와 닮아 있었다. 민재는 그 소리를 붙잡지 않았다. 대신 할머니를 보았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다. 평온한 표정, 반드시 도착한다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저는 겁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민재가 스스로에게 다시 말했다. 필요하면 정확히. 그 외에는 조용히. 그는 등받이에 등을 붙이고 창밖을 보았다. 구름이 가까워졌다. 구름 가장자리에서 옅은 빛이 한 번 흔들렸다. 그리고 힙시칠 내의 빈자리에서 아주 미세한 눌림이 또 한 번 일었다. 마치 누군가 방금 앉았다 일어난 것처럼. 그러나 등받이는 그대로였다. 승무원이 지나가며 물었다. 멀미는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민재는 짧게 답하고 다시 손을 모았다. 기도는 계속되었다. 속삭임은 낮아졌고 심장 박동은 고르게 돌아왔다. 엔진이 더 높은 톤으로 올라가며 구름 속으로 진입했다. 창밖이 하얘지고 객실 조명이 한 번 더 아주 짧게 깜빡였다. 그 깜빡임 사이 팔할아의 창유리에는 잠깐 사람의 윤곽 같은 것이 비쳤다. 눈, 코, 입이 아니라 바라봄의 모양. 잠시뿐이었지만 충분히 또렷했다.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의 손을 다시 잡았다. 지금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 그렇다면 더 조용히, 더 또렷하게. 조명이 안정되었다. 기류가 잦아들었다. 그런데 차가운 기운이 통로 바닥을 따라 길게 미끄러져 앞쪽으로 이동했다. 앞갤리 근처에서 멈춘 듯 했다. 민재는 마른 침을 삼켰다. 다음에 해야 할 말이 떠올랐다. 단 한 사람에게 딱 한 문장. 승무원이 다시 고개를 돌리는 순간 민재의 휴대등 표시가 작게 반짝였다. 그는 숨을 모았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지금 앞쪽에도 있습니다. 벨트 사인이 다시 켜졌다. 객실 안내 음성이 끝나기도 전에 기체가 천천히 흔들렸다. 컵받침이 가볍게 떨리고 머리 위 수납장의 문이 미세하게 진동했다. 누구도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사람들은 자연스레 팔걸이를 잡거나 등받이에 등을 붙였다. 평범한 난기류 그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다. 민재는 앞갤리 쪽을 한번 바라본 뒤 시선을 돌려 창가로 보이지 않는 빈자리 17A를 살폈다. 방금 전 통로 바닥을 따라 이동했던 차가운 기운이 다시 돌아와 그 자리에 얇게 쌓이는 느낌이었다. 앉은 사람은 없는데 천의 흔적처럼 눌림이 남아있었다. 지금부터 한 담만 같이 하자.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두 손에 묵주를 쥐고 첫 알을 넘겼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민재도 발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천천히 따라했다.
기도는 누군가를 내쫓는 주문이 아니었다. 마음을 안정시키고 두려움이 번지지 않게 숨을 고르는 일이었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 엔진음이 깊게 깔렸다. 흔들림이 한 번 크게 오더니 다시 잦아들었다. 그때 귓가에서 낮고 거친 소리가 짧게 흘렀다. 말 같기도 하고 바람 같기도 한 소리. 뜻을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마음을 후퇴시키려는 의도만은 분명했다. 민재는 그 소리를 붙잡지 않았다. 손끝에 박동을 느끼며 기도를 이어갔다.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할머니의 숨결이 평온했다. 묵주알이 일정한 속도로 또각또각 넘어갔다. 그 리듬에 맞춰 민재의 호흡도 고르게 돌아왔다. 객실 뒤쪽에서 울먹이던 아기가 한 번 더 칭얼거렸다가 금세 조용해졌다. 앞줄의 남자는 하품을 참고 눈을 감았다. 모든 일이 삶의 한 장면처럼 보였고 그 평범함이 오히려 객실을 가라앉혔다. 민재는 창을 스쳤다. 날개 끝에서 항로등이 반짝이며 사라졌다 나타났다. 그 빛에 강역 사이로 어둠이 더 짙어지는 구간이 있었다. 그 어둠 속에서 얇은 무언가가 한번 묻어나왔다 사라졌다. 윤곽이나 표정은 없었지만 바라본다는 감각만은 분명했다. 그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마지막 구절이 끝나는 순간 귓가를 훑던 속삭임이 뚝 끊겼다.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내린 듯 기체의 떨림만 남고 소리는 사라졌다. 민재는 순간적으로 귀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빈자리에서 느껴지던 눌림도 반톤 가벼워졌다. 할머니가 두 번째 알을 시작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이번에는 민재가 먼저 따라붙었다. 기도가 입술을 떠날 때마다 17의 주위에 차가운 기운이 약해졌다가 다시 모였다가 또다시 옅어졌다. 밀물과 썰물처럼 움직임은 있었지만 점점 길을 잃는 모양이었다. 난기류가 한 차례 더 지나갔다. 머리 위에서 안전벨트 표지가 붉게 빛났다 꺼졌다. 승무원이 통로 끝에서 객실을 한번 훑어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말없이 입 모양으로 괜찮습니다 라고 전했다. 그 말은 현실의 절차 위에 얹어진 작은 안도의 표시였다. 세 번째 알을 넘길 때 객실 조명이 아주 짧게 흔들렸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흔들린 시간은 순간에 불과했고 그 사이 77A의 독서등이 혼자서 한번 깜박였다.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민재는 손등을 모아 다시 기도를 이어갔다. 의미를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은 굳이 붙잡지 않기로 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정확히 보고 조용히 기도하고 필요하면 알리는 일. 여인 중에 복되시며 문장을 차에 끝내기도 전에 날개 밖 구름이 가까워졌다. 흰 장막을 통과하는 동안 기체가 잠깐 더 흔들렸다. 그러나 시선은 안정되어 있었고 마음이 먼저 무너지지 않았다. 할머니가 그의 손을 한 번 더 감싸 쥐었다. 좋아. 우리 지금처럼 가자. 네. 지금은 괜찮아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알이 지나갔다. 객실의 소음은 일정했고 누군가의 기침, 누군가의 짧은 한숨이 서로를 방해하지 않았다. 민재는 실칠레의 공기를 다시 바라봤다. 얇은 눌림은 아직 남아있었지만 더 이상 통로를 길게 끌고 다니지 못했다. 자리를 바꾸려 하면 곧
제자리로 밀려났다. 마치 뿌리 내리지 못하는 듯 했다. 그때 아주 은은한 냄새가 스쳤다. 비에 젖은 이불 같은 냄새가 아니다. 꽃과 비 사이 어딘가에 향 설명할 수는 없지만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을 만큼 가볍고 맑은 냄새였다.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도 살짝 눈을 떴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같은 것을 느꼈다는 듯 미소가 눈가에 번졌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한단이 끝났다. 난기류가 그치고 엔진음이 고르게 눕듯 이어졌다. 객실 조명이 따뜻한 색으로 안정됐다. 민재는 창밖을 보았다. 구름 위로 올라선 듯 검은 밤이 한층 더 짙고 넓어 보였다. 한 단 더 하자. 할머니가 말했다.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번엔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민재의 목소리가 낮고 분명하게 흘렀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그가 두 번째 단을 시작하는 순간 앞쪽 객실 스피커에서 짧은 안내가 나왔다. 기상 레이더에 약한 정의 폭풍 구역이 있어 경로를 살짝 우회한다는 내용이었다. 승객들에게는 안전벨트를 매고 계시면 좋겠다는 친절한 목소리. 안내가 끝나자 객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빈자리 샬랄레의 공기는 얇게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늘어나지 못했다. 대신 앞쪽에서부터 퍼져나오던 그 은은한 향기가 통로 위로 부드럽게 번졌다. 민재는 그 향이 어디에서 오는지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려 돌진하는 대신 지금 해야 할 문장들을 정확히 이어가기로 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그의 목소리와 할머니의 목소리가 포개졌다. 두 사람의 호흡이 같은 박자에 맞춰졌다. 객실은 여전히 똑같은 비행의 한가운데 있었고 그 똑같음 속에서 마음만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두 번째 단의 마지막 구절이 입을 떠나려는 순간 17A의 창쪽 어둠이 아주 잠깐 얇아졌다. 날개 끝의 불빛이 한 번 더 크게 반짝이고 사라졌다. 그리고 어디선가 아주 조용한 부름이 들려오는 듯했다. 단 한 음절도 또렷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를 향해 열리는 소리였다. 민재가 숨을 고르고 마지막 말을 맺었다. 아멘. 그는 고개를 들었다. 이제 다음에 올 것을 기다릴 시간이었다. 우회 안내가 끝난 뒤 객실은 금세 안정됐다. 엔진음은 깊고 일정했으며 벨트 사인은 그대로 켜져 있었다. 17A의 공기는 아직 얇았지만 통로로 길게 끌고 다니던 차가운 느낌은 더 이상 퍼지지 못했다. 어디선가 아주 은은한 향이 번졌다. 꽃과 비 사이 어디쯤의 냄새 설명할 수 없지만 불편하지 않은 향이었다. 승무원이 17열을 다시 한번 살폈다. 그녀는 묵주를 쥔 할머니의 손을 보고 짧게 미소 지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로를 조금 더 우회합니다. 벨트는 계속 매고 계셔 주세요. 알겠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통로 건너편에 젊은 엄마가 아기의 담요를 고쳐 덮어주고 있었고 앞줄의 남자는 노트북을 닫은 차에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고 있었다. 모두 제자리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마음을 달래는 중이었다. 할머니가 민재에게 조용히 물었다. 우리만 할 수도 있고 옆자리 분들께 조심히 초대할 수도 있겠구나. 어떻게 할래? 민재는 잠깐 생각했다. 불편하시지 않다면.
한 번만요. 아주 짧게.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옆자리와 뒤편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실례합니다. 불편하지 않으시면 비행의 평안을 위해 성모송 한 번만 함께 하실래요?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소란 없이 조용히 하겠습니다. 젊은 엄마가 작은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고 뒤쪽의 중년 남자는 어색하게 손을 모았다.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지만 귀를 기울이는 표정이었다.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고개를 돌리거나 인상을 쓰지 않았다. 누구도 강요받지 않았다. 할머니가 첫 마디를 이끌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민재와 몇몇 목소리가 그 뒤를 이었다. 주문처럼 급한 소리가 아니라 불안을 한 겹 낮추려는 호흡이 이어졌다. 문장 끝마다 객실의 공기가 아주 조금 넓어지는 듯했다. 기도가 흐르는 사이 할머니의 얼굴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쳤다. 젊었을 때 섬으로 가는 배 안에서 큰 비에 항로가 막혀 한밤중 바다 위를 맴돌던 밤이었다. 배 안의 아이들이 겁에 질려 울었고 어른들도 술렁였다. 그때 몇 사람이 조용히 묵주를 돌렸다. 바람은 그대로였지만 겁이 서로에게 덜 건너갔다. 누군가는 누군가의 손을 잡았고 누군가는 창밖을 더 오래 보지 않기로 했다. 그날 밤 모두 무사히 새벽을 맞았다. 그 기억은 기적이라는 단어보다 함께라는 단어에 더 가까웠다. 기도가 끝나자 젊은 엄마가 속삭였다. 고맙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네요. 앞줄의 남자도 눈을 뜨더니 짧게 말했다. 덕분에 호흡이 맞춰집니다. 민재는 117A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빈자리의 눌림은 여전히 얇았으나 더 이상 통로를 따라 흐르지 못했다. 머리 위 송풍구에서 내려오던 낯선 냄새도 거의 사라졌다. 대신 앞쪽 칸막이의 광택 위로 옅은 빗줄기가 실처럼 걸렸다. 누구도 창을 닦은 적이 없는데 맑은 선 하나가 떠 있었다. 승무원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렇게 차분히 알려주시고 자리에 앉아 계셔서 고맙습니다. 곧 더 편안해질 거예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할머니가 답했다. 민재는 작은 숨을 들이켰다. 할머니 한 답만 더 할까요, 그래. 이번에는 네가 이끌어보렴. 민재가 단정한 목소리로 다시 시작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그가 두 번째 문장을 이어갈 때 창밖 구름의 결이 달라졌다. 매끈한 벽 같던 하얀 장막에 길이 얇게 열리며 그 틈 사이로 흰빛이 번졌다. 객실의 누군가는 그저 달빛이 좋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또 누군가는 레이더가 안내한 평온한 항로를 떠올렸을 것이다. 민재에게는 그 빛이 길을 여는 신호처럼 보였다. 그는 불필요한 말을 삼키고 필요한 단어만 마음속에 세웠다. 지금은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을 한다. 기도를 이어가는 목소리 위로 옅은 향이 더 맑게 번졌다. 다음에 올 장면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구름은 한 덩어리의 벽처럼 이어져 있었는데 그 매끈한 표면 한가운데에 가늘고 긴 길이 열렸다. 길의 가장자리가 안쪽으로 말리듯 물러나고 그 사이로 부드러운 빛이 번졌다. 객실은 조용했다. 엔진음은 일정했고 벨트 사인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17I의 공기는 아직 얇았지만 통로로 흘러나가려던 찬 기운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했다. 민재는 창밖을 응시했다. 빛의 결이 깊어지는 순간
그 틈 안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윤곽이 보였다. 색을 말하기 어려운 밝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옷자락에 선 두 손은 기체를 감싸듯 넓게 펼쳐져 있었다. 얼굴은 또렷하지 않았지만 바라봄은 또렷했다. 그 눈길은 누군가를 신문하듯 찌르는 것이 아니라 지친 사람의 어깨 위에 조용히 내려앉는 눈길이었다. 할머니, 보이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아주 조금 저었다. 나는 보지 못하지만 향기가 난다. 그 말이 끝나자 객실을 채우던 은은한 향이 한 단계 더 맑아졌다. 꽃과 비 사이 어딘가 오래된 성가대의 흰 옷에서 날 것 같은 깨끗한 냄새였다. 뒤쪽에서 칭얼대던 아기가 숨을 고르고 앞줄 남자의 어깨가 풀렸다. 누구도 이유를 묻지 않았고 누구도 과장하지 않았다. 그저 마음이 한 박자 느려지는 느낌, 그 느려짐을 사람들이 동시에 받아들이고 있었다. 민재는 빛을 A를 다시 보았다. 빈자리의 눌림이 풀리기 시작했다. 등바디와 좌석 사이에 끼어있던 무게가 얇아지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머리 위 송풍구에서 내려오던 낯선 냄새도 사라졌다. 대신 앞갤리 쪽 칸막이에 광택의 실처럼 가느다란 빗줄기가 누워 있었다. 빛은 소리를 만들지 않았다. 하지만 소리가 낮아졌다. 기장 안내가 이어졌다. 현재 전방의 전기 폭풍 구역을 넓게 우회했습니다. 앞으로의 기류는 매우 양호할 전망입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전벨트를 계속 착용해 주십시오. 목소리는 담담했고 필요한 말만을 전했다. 객실을 덮던 보이지 않는 긴장은 그 담담함을 타고 더 얇아졌다. 민재는 창밖의 여인을 다시 바라보았다. 빛은 조금씩 옅어지면서도 모양을 잃지 않았다. 그 순간 말로 옮길 수 없고 소리로 녹음할 수 없는 한 문장이 마음속에서 또렷하게 들렸다. 두려워하지 마라. 입술이 저절로 떨렸다. 그는 아주 작게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면 충분하구나. 두 사람은 다시 기도를 이어갔다. 주문이 아닌 호흡을 맞추는 말들. 문장과 문장 사이 필칠아의 빈자리는 점점 더 빈자리답게 비어갔다. 눌림이 사라진 자리에는 공기만 남았다. 그 공기는 차갑지 않았다. 승무원이 통로를 걸어 내려오다가 민재와 잠깐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별말 없이 안심하라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프로답고 과장되지 않은 눈짓이었다. 민재는 짧게 인사했다. 그 짧음이 오히려 길게 남았다. 창밖에서 빛의 틈이 서서히 닫히기 시작했다. 구름의 가장자리가 다시 서로를 향해 당겨지고 날개 끝에 걸렸던 섬광이 마지막으로 한 번 반짝였다. 그 반짝임과 함께 힐칠레이의 독서등이 아주 잠깐 켜졌다가 스스로 꺼졌다. 이번에는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 누구도 그 현상을 붙잡아 설명하려 들지 않았다. 민재는 손을 모았다. 마음속에서 짧은 다짐이 올라왔다. 나는 겁을 나누지 않겠다. 필요한 때 필요한 말만 하겠다. 할머니가 낮게 말했다. 지금처럼, 바로 지금처럼 엔진음은 더 부드럽게 낮아졌다. 객실은 하나의 호흡처럼 고르게 움직였다. 앞쪽에서 물컵이 살짝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누군가가 담요를 턱까지 끌어올렸다. 평범한 비행의 시간과 방금 지나간 다른 결의 시간이 한 겹으로 포개졌다. 민재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보았다. 빛은 사라졌고 대신 길이 남았다. 보이지 않는 길,
그 길 위에서 조금 전까지 객실 바닥을 훑고 다니던 차가운 그림자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했다. 어디로 간 건지 알 수 없었으나 지금 여기에는 없었다. 그는 눈을 감고 한 문장을 또렷이 마음에 새겼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눈을 떴다. 이제 남은 건 내려가는 일, 그리고 도착한 뒤에 서로가 어떤 말을 건네게 될지 듣는 일이었다. 스피커에서 부기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곧 하강을 시작하며 경로는 안정적이고 안전벨트는 계속 매달라는 안내였다. 객실 조명이 한 톤 낮아지고 창밖 구름의 결이 느슨해졌다. 17A의 빈자리는 더 이상 눌려있지 않았다. 그냥 공기였다. 찬 기운도 낯선 냄새도 남지 않았다. 민재는 한 번 더 주변을 살폈다. 젊은 엄마가 아기의 담요 모서리를 다듬고 앞줄 남자는 편안히 눈을 감았다. 승무원이 통로를 조용히 걸으며 좌석과 수납장을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눈이 마주치자 그녀가 미소로 답했다. 말은 없었지만 뜻은 분명했다. 잘 하고 계십니다. 기체가 하강 기류를 타자 귀가 살짝 먹먹해졌다. 도시 불빛이 검은 창 아래로 떠올랐다. 활주로의 흰 선이 길게 다가오고 타이어가 바닥을 치는 소리가 객실 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첫 충격은 짧았고 그 뒤에 역추진의 낮은 굉음이 이어졌다. 속도가 부드럽게 줄어들었다. 누군가 아주 작게 박수를 쳤고 금세 멈췄다. 누구도 과장하지 않았다. 필요한 만큼의 안도만 나눴다. 게이트로 천천히 굴러 들어가는 동안 승무원이 실치열 쪽에 고개를 숙였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처럼 차분히 알려주신 덕분에 확인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할머니가 답했다. 민재가 덧붙였다.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뒤쪽에서 젊은 엄마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아까 함께 기도해도 되냐고 물어봐 주셔서 고마웠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았거든요. 앞줄 남자도 몸을 돌리지 않은 채 짧게 말했다. 호흡이 맞춰지더군요. 덕분에 편했어요. 누군가는 고개만 끄덕였다.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불편한 기색은 없었다. 누구도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고 믿음을 강요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저 각자에게 맞는 속도로 마음을 내려놓았다. 기체가 완전히 멈추고 안전벨트 사인이 꺼졌다. 사람들은 순서대로 일어나 짐을 내렸다. 할머니는 묵주를 조심히 가방에 넣고 손자의 손을 한 번 더 잡았다. 오늘 너 잘했다. 할머니가 길을 잡아주셨어요. 줄이 천천히 앞으로 움직였다. 17A의 독서등은 끝까지 한 번도 혼자 켜지지 않았다. 좌석 포켓엔 광고지와 안전카드만 들어있었다. 빈자리는 정말로 빈자리였다. 출구에 다다르자 승무원이 다시 인사했다. 좋은 밤 되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민재가 고개를 숙였다. 수고 많으셨어요. 브릿지의 공기는 지상 냄새가 뚜렷했다. 차가운 금속 냄새, 커피 냄새 먼 여행의 냄새.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공항 복도로 나왔다. 유리창 밖으로 같은 비행기가 주기장에서 빛을 받으며 쉬고 있었다. 그 장면이 조금 전에 긴 시간을 멀게 만들었다.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할머니가 물었다. 바로 집으로 갈까 아니면 가까운 성당이 있으면 잠깐 들렀다가 가고 싶어요.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좋다. 오늘 받은 평안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휴대전화가 신호를 되찾으며 진동했다. 일상의 메시지가 몇 건 들어왔다. 민재는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다. 화면보다 지금 이 감각을 기억하고 싶었다. 객실 바닥을 스치던 차가운 그림자는 더 이상 생각나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에 한 문장이 또렷이 남았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 사람은 도착 로비를 지나며 발걸음을 늦췄다. 사람들 사이로 흘러나오는 소음은 여전했지만 그 소음의 가운데에서 둘의 호흡은 조용하고 일정했다. 할머니가 말했다. 내일 검사는 예정대로 받을 거다. 오늘 밤은 평안히 자자. 네, 그리고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에게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유리문이 열리고 바깥 공기가 스며들었다. 새로운 길이 어둠 속에서 미세하게 열리는 듯했다. 둘은 그 길로 걸어 나갔다. 이제 다음은 감사의 말을 전하러 가는 일뿐이었다. 공항 밖 공기는 한밤의 냄새가 뚜렷했다. 두 사람은 가까운 본당을 검색해 택시를 탔다. 불 꺼진 성당 마당은 조용했고 측문 옆 작은 경당만 불이 켜져 있었다. 안에는 촛불 몇 개가 타고 있었다. 왁스 냄새와 나무 벤치의 묵은 향이 섞여 있었다. 할머니와 민재는 나란히 무릎을 꿇었다. 오늘 만난 사람들을 떠올렸다. 승무원의 고개 끄덕임, 젊은 엄마의 미소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던 남자의 어깨. 객실의 소음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숨결은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할머니, 아까 그 말이 계속 들려요. 어떤 말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 오늘 밤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였지. 촛불 앞에 놓인 메모지에 민재가 짧게 썼다. 오늘 같은 밤에도 겁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필요한 때 필요한 말만 하겠습니다. 함께 평화를 택하겠습니다. 그는 종이를 접어 초받침 옆에 올려두었다. 할머니는 묵주를 한 번 더 감고 천천히 손을 풀었다. 민재야, 네가 본 것을 누군가는 믿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다. 보는 일은 싸우자는 뜻이 아니라 빛을 데려오자는 뜻이란다. 소란 대신 평화. 오늘 배웠어요. 맞다. 겁은 난기류처럼 금방 번진다. 하지만 누군가의 침착은 활주로 불빛처럼 길이 되어준다. 두 사람은 객실에서 마주친 얼굴들을 위해, 조종실과 승무원실을 위해, 이유 모를 불안을 품은 사람들을 위해 짧게 기도했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은 설명하려 들지 않았다. 대신 감사할 수 있는 만큼만 감사했다. 성당을 나서자 바람이 한결 부드러웠다. 멀리 도로의 차가 한 대 지나갔다. 할머니가 말했다. 내일 검사를 잘 받고 집에 돌아가서 쉬자. 오늘 배운 건 잊지 말자. 네, 혹시 또 그런 순간이 오면 오늘처럼 하겠습니다. 먼저 숨을 고르고 필요한 말만 하겠습니다. 둘은 인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공항 활주로의 불빛이 낮게 깔린 구름 밑에서 길처럼 이어지고 있었다. 민재는 그 불빛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 위에서는 항로가 바뀌었고 마음속에서도 항로가 바뀌었다. 어떤 길은 레이더가 보여주고 어떤 길은 한 문장이 보여준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문장이 오늘의 끝과 내일의 시작을 동시에 열어주었다. 두 사람은 같은 발걸음으로 그 길을 건넜다.